이타주의도 결국에는 유전자의 이기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도킨스는 이타적인 행동이 단순히 타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다른 개체의 생존을 돕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죠. 즉, 겉보기에는 이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자신이 속한 유전자 풀에서 더 많은 사본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처음에는 다소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킨스의 관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진화론에 대한 사고방식을 크게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우선 줄거리부터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유전자가 의식을 갖고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전자는 그저 자신을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한 본능적 프로세스를 따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알비노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들이 여러 개체에 퍼져 있을 때 그 유전자가 포함된 개체가 다른 알비노 개체를 돕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죠. 도킨스는 이를 통해 유전자 수준에서의 이타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타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도킨스는 혈연 선택 개념을 제시합니다. 개체는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자에게 더 이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행동은 그들이 공유하는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 세계에서는 이러한 혈연 이타주의가 자주 관찰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행동도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와 자식이 절반 이상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도킨스는 또 녹색 수염 유전자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떤 유전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독특한 표시녹색 수염과 같은 를 가진다면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돕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까지도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사회에서의 협력이나 이타주의도 결국은 이러한 유전자 수준에서의 계산에 기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타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르게 보게 만들죠. 이 책의 통찰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혈연 이타주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행동이나 형제 간의 유대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닌 유전자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도킨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형제 간 관계보다 이타적 행동이 더 빈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부모는 자식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바로 확실성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유전자를 100% 공유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지만 형제 간에는 그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확실성 차이는 이타적 행동의 빈도나 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 이기주의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유대관계 역시 이러한 유전자적 확실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물론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많습니다. 그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지나치게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복잡한 인간,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또한 이기적 유전자 개념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이 결국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윤리적 결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비판은 도킨스가 유전자의 이기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복제 기계로만 살지 않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불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타적인 존재라고 믿어온 것조차도 사실은 유전자의 전략일 수 있다는 이 도발적인 주장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책입니다. 유전자와 생명체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이타적 행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